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회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이 인편 26번째 문장이 되는데요. 이 26번째 문장, 이 인편 드디어 마지막 문장이네요. 마지막 문장은 보니까 이 논어는 제가 공자의 어록이라 했잖아요. 공자 어록. 근데 때론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이제 이 공자가 논어를 편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가 하신 말씀을 후세 제자들이 이제 엮어 넣은 거죠. 편찬한 거죠. 그때 이제 공자의 말만 아니라 공자가 가장 아꼈던 그런 제자들, 그 공자와 우리가 이제 불교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각종 특히 화엄경이라든지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반야신경도 부처님이 직접 어떤 법문을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을 반야신경 같은 거 보면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목간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멜라시 조겨놓은 개공도일체 고액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화엄경도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한 편밖에 없는데 다 보살들이 부처님이 위신력을 이어받아, 즉 부처님이 하신 똑같은 같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논어도 보면 가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인편 26번째 문장도 보면 공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유가 말을 하셨네요. 자유왈. 뭐라고 얘기했냐 보니까 사군삭이면 이 사자거든요. 사욕이요. 부무삭이면 사소이라라고 되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좀 요부터 얼른 해석해드리고 자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사군삭,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할 때 요 숫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주란 의미로 할 때는 요걸 삭이라고 있습니다. 삭. 우리말은 삭이 뭐가 있을까요? 오싹 끓인다. 그런 말인가요? 하여튼, 사군삭. 그러니까 군은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임금을 네? 사귈 때 자주 하면 사는 뭐냐면 이사자거든. 그러니까 임금을 섬길 때 자주 하면, 이렇게 하면 욕이라, 욕을 얻어먹는다.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관련된 많은 책을 찾아보면 뭐를 자주 사갔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간은한다 하잖아요. 간은 임금님한테 자주 간은할 때도 한두 번 하면 되지. 한 번 얘기를 해서 안 받아들인다면 그만둬야지. 우리 가끔 이제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간을 하는 신을 간신이라 하잖아요.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사관원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사관원에서 보면 한 번 간은 하고도 불구하고 안타는 물러나야 되는데 끝까지 한다 그러면 왕이 화가 나서 사관원도 목을 다 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주 삭을 하면, 그렇게 하면 욕을 얻어먹는다, 욕됨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부모삭이면 친구를 벗으로, 즉 친구를 사귈 때 또 자주 하면 이것은 또 소원해진다. 뭐를 자주 하면 소원해질까요? 또 마찬가지. 이 임금할 때 간언이라면 친구한테도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면
잔소리하면 손이 지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뜻으로 이제 자유가 말을 했는데, 요 자유가 한 말에 사군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자유 같으면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그 열 분의 그 뛰어난 공자 7연이라고 하고 유교 7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열 제자가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 천매 위정편에도 뭐 자공이란 제자가 있잖아요. 무자공이면 무공자다. 자공이 없으면 공자도 없었다. 자공은 뭐 말도 잘했고 또 재력가도 뛰어났고 뭐 자로도 있었고 자아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니까 또 안년이라는 제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안년이라는 제자는 덕을 많이 베푸는 거고, 정치를 잘한 사람은 자공이고 또 재물에 관련된 거고 또 문명, 문해 쪽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아죠. 그 중에 하나가 자유도, 이 문화에 이제 뛰어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유는 이 공자가 진짜 아꼈던 제자, 안년과 같이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유가 드디어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는 이름은 또 은씨고 또 성도 은씨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은이 이 취업을 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자가 한번 가봤죠. 이제 가보니까 공자가 그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자유가 은이 뭘 했냐면, 나중에 또 저 논할 때도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리 또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런 대목 얘기를 했대요.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유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스승님, 군자는 도를 배우면 그 도를 사람한테 쓰고, 소인배는 도를 배우면 그걸 부린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내가 했는 말은 농담이다, 네 말이 맞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뜻이겠죠? 이 자유는 이제 그 지방에 다스림이 있어서 공자한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정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다스렸겠죠, 그렇죠? 도덕 정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공자 생각에는 가만 보니까 너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의 큰 재상이 돼야지. 요즘 같으면 뭐 시골의 군수나 뭐 구청장이나, 그런데 뭐 내가 가르쳐 준 그 도를 베풀면 되느냐. 아까 말했죠. 소 잡는데 즉 나라에 다스리는데 내가 가르쳐 준 그걸 말이야. 시골 고을의 조그마한 동네 그걸 뭐 다스리는데 내가 말해준 그걸 사용해 먹느냐. 즉 닭 잡는데 소 잡는 칼로 쓰면 되겠냐라고 이제 우스갯했으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가 이제 아니다. 군자는 모름지기 도를 배웠다면 상하 구분이 없이 어디든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쓰면 됐지. 그걸 뭐 차이를 주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 아까 말한 대로 야, 내가 이제 농담한 거다. 네 말이 맞다. 라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처럼 자유는 그만큼 정치하는데 좀 뛰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사군사기면 임금한테 자주 이제 캐셔를 끼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뭐 하면 욕을 먹는다. 임금한테
자주 하는 거는 가는 밖에 없겠죠.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부모 사귀면 이 부모 즉 친구를 사귈 때 자주 뭐 하면 이것은 소원해진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현대적으로 좀 이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을 건가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친구뿐만 아니라 자주 어떤 잔소리 하거나 간섭을 하면 뭐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많이 부자지간이나 가정에도 많이 있어먹하고 자꾸 멀어지겠죠, 그렇죠? 멀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 관심하고 잘 따져봤을 때 간섭을 하면 멀어지고 관심을 가지면 가까워진다라고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딱 명확하게 이 간섭과 관심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간섭을 하면 멀어지냐면, 관심을 가지면 가까워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야 된다면, 간섭은 상대가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도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역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사자가 그 영역에 침범해 들어왔다고 하면 싸우고 상대를 물어뜯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누구나 다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근데 자기 영역을 누가 자꾸 침범한다. 그럼 자꾸 방어를 치잖아요. 방어를 치고 자꾸 방어를 치면 어떻게 했냐? 자꾸 상대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섭을 하면 그만큼 상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호막을 자꾸 치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야 빨리 청소 안 하냐 하면 나중에 엄마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문을 닫아보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잔소리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처럼 자꾸 상대방한테 간섭을 하면 상대방은 보호막을 쳐서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저 중에 내가 맨날 만나면 뭐 잔소리만 했었고 뭐 이상한 얘기만 했었고, 그러니까 간섭을 하면 멀어진다. 아까 말한 대로 친구한테 자주 뭐를 하면 요 땡땡 바로 간섭하면 소원해진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뭐 자식들이나 친구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꾸 들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상대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막 말을 하려는데 야 됐다 네 그만 말해라 그러면 벌써 이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대 이제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뭐가 또 좋아지냐면, 상대의 말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상담하거나 자문 받아올 때 답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잘 살펴봤으니까 뭐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저도 명약 공부해서 사주 좀 봐달라 그러면 봐주기는 있는데, 보면 상담이 얘기를 다 하거든요. 얘기하면 다 듣고 있으면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상대하는 얘기를 바른 행동이라든지 다 보고 있으면 설령 상대방이 어떤 일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꾸 간섭을 하려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행동하기도 전에 먼저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가만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다가도 뭔가 잘못하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러 오거나 의논하러 오거든요. 그때 말해주면 정확한 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상대방은 언젠가는 자기가 하다 보면 이거 아니네 해서 자문받으러 온다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자식들 키우기나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뭘 하는지 유심히 지켜봐. 세상에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얘기하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 제일 좋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록 또 어떤 친구 관계 입장에서 또 멀어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또한 얘가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떤 선물을 준다. 시간에서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뭐 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멀어진 경우 있고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선물 주고 선물 준다 했을 때 왜 줄까요? 내가 상대방이 줬다. 갑이 어른한테 줬다. 그러면 왜 갑이 어른한테 줄까요? 어른한테 보고 나보고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좋아해 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줬는데 오히려 어리 갑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그런 경우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주는데 그럼 자식이 날 따르라고 용돈 주고 돈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미워하고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준보다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보다 적게 한 30% 정도만 얘기를 하면 상대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건은 이만큼 주고 잔소리 말은 이만큼 더 해버렸다. 물건의 값어치보다 더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돈은 용돈을 조금만 줘놓고 자식들이 이게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부모는 에이씨 내가 참 욕해서 그렇지만 돈을 안 받고 말지 용돈 안 받고 말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어떤 물건을 주고 받았을 때 상대방이 준데도 왜 자꾸 나를 미워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상 내가 상대방한테 밉보이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많이 멀어질 수 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2인편 26번째 문장, 2인편 마지막 문장인데요. 일상생활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임금이 없으니까 또 임금을 또 가정에 생각한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어떤 얘기할 때도 부모님들은 보면 이제 50평생 60평생 살다 와다 보면 세상에 이제 다 이제 많은 경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부모한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라 했었을 때 자주 말하면 오히려 부모가 미워할 수도 있으니 한번 말했어 안 받아들인다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럼 부모 책임이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자식이 그런 말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식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다가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부모는 미워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사고사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도 직장 상사도 뭐 많이 아는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에 빨리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주 가르면 우리가 고가할 때도 우리가 저도 뭐 직원들에서 성적 평정을 해봤는데 뭐 자주 잘못된 업적을 남긴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펜 때는 밑으로 끄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자주 뭐 어떤 말을 할 때는 한 번으로 한두 번으로 끝내지 자주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부모 사귀면 또 뭐 친구 간에도 아까 말한 대로 또 자식한테 할 때도 이 관심을 보이면 가까워지고 간섭하면 멀어진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는 바로 왜 간섭을 하면 멀어지냐 하면 상대방은 보호막을 친다라는 관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인편 26번장은 이제 요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보니까 공야장편인데, 공야장편은 이제 27번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또 27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공야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또 하나하나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